몽아. 아야. 아니 이게 뭐죠? 짖고 물고 하다가 이젠 붕가붕가까지. 야야 미끄럽다고. 몽이 쟤 진짜 왜 저러는 거예요? 야야. 분명 보호자가 아기를 안아도 아기 옆에 나란히 있어도 형답게 의젓하게 있었던 몽이. 그런데 도윤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알았어. 몽이도 짖음으로 응수합니다. 이 옆에서 짖지 마. 혹시나 우연의 일치가 아닐지 좀 더 살펴보니 아주 정확하게 도윤이가 울면 따라 짖습니다. 저희 아기가 울었을 때 짖고 하다 보니까 짖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더구나 아기 머리 맡이나 발끝에 와서 짖어대니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데요. 저 인상 안 봐. 저 인상 안 봐. 뭐란 봐, 저. 아이고. 하지마. 무서워. 제가 혹여나 아기를 무는 건 아닌지 보는 내내 조마조마합니다. 도윤이 왜? 이빨이 머리에 닿을 뻔한 순간 이놈 정말 안 되겠는데요? 하지마. 간신히 짖음을 멈춘 몽. 약간 짖을 때보다 되게 가까이서 짖더라고요. 네, 바로 애기 옆에서. 이게 머리 쪽이라든지 발 쪽에 혹시나 물까봐 막 그게 진짜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제일 처음에는. 바로 발 있는데 와가지고 막 짖고 이러니까 막 머리에 위에서 짖으니 바로 애기 머리로 물 것 같은 느낌. 둘 다 울어. 도윤이가 우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몽이까지 난리통을 거두니 보다 못한 할머니의 반격. 하지마. 몽이. 왜 아무도 이런 꼬라지를 못 본다. 이런 시기가 막.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나서야 흥분을 가라앉히는 몽이. 하지만 아주 잠시 일 뿐. 바로 그때 저 봐라, 혼자 못한 거라는 거지. 애기를 안지 마라 이거네. 자꾸. 왜. 아니 너 왜 그래 진짜? 몽아? 야, 진짜 사랑도 적당히 줘라. 큰애기가들이 동생 놓고 나면 사랑을 뺏겠다고 막 굳짓게 하거든요. 진짜 똑같은 것 같아. 아야. 몽아. 아야. 아니 이게 뭐죠? 짖고 물고 하다가 이젠 붕가붕가까지. 야야 미끄럽다고. 몽이 쟤 진짜 왜 저러는 거예요? 야야. 야야 미쳤나? 야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야 다리 봐. 몽아. 예술이다, 예술이지. 엄마는 저 도와주러 왔는데 애기 봐주러. 애기한테 짖을 때도 몽이가 엄마가 막 뭐라 하니까 너무 쉽게 뭐 약간 욕을 할 때도 있고 진짜 이렇게 손부터 그만해 이렇게 하고 약간 이런 제스처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 보면 안쓰럽죠. 보호자의 인생의 첫 반려견인 몽이. 처음이라 워낙 서툴렀던 부분이 많았기에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주려고 했건만 도윤이가 태어난 이후로 몽이를 챙겨주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너무 그냥 지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 안 짖을 때는 너무 천사니까 너무 애교도 많고 그래서 남들한테도 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냥 짖어서 애물단지 취급받는 게
좀 미안하죠. 문제가 전부 예사롭지 않은 몽이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 교정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고고고. 오늘도 여전한 몽이 설쌤의 방문에 지줌으로 인사를 대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기가 있네요. 강아지가 이렇게 짖는데도 안 깨네요. 저희 아들이 순해가지고요. 아, 근데 해결했어. 철저한 방역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아기를 만나러 가볼까요? 고고. 근데 너무 이쁘다. 어떡해. 안녕. 못 만지겠어. 저도 아직 아기가 없어서 너무 이쁘다 너. 도윤이는 오늘도 꿀잠 예약이네요. 그러면 우리의 소리꾼 몽이는요? 기대고 있어. 네. 아, 몽이가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네요. 이게 근데 딱 보면 눈도 엄청 커서 이 표정에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다 느껴져요. 네. 나 불안하다. 와, 나 소심하다. 이런 것들이 엄청 느껴지지만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원래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 사랑이 부족하면 사람을 더 찾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몽이 오 녀석 너 설쌤에게 푹 빠졌구나. 아이고, 만져달라고. 설쌤, 우리 몽이는요 보호자와 함께 TV 시청을 즐겼는데요. 영화의 팝콘이 찰떡궁합인 것처럼 몽이에겐 이 초록 장난감이 필수템이었어요. 든다 하면은 벌써 뭘 물고 와가지고 딱 테레비 앞에 앉아요. 우리의 오해. 좋아한다고 생각. 그래서 내가 이불로 막 나 좋아하는 줄 알고 뭐가 TV 든다 이래갖고 틀고 막 완벽한 오해. 완벽한 오해. 왜 TV를 틀면 장난감을 가져올까요? 무서워. 화내려고. 이게 전위 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상반된 감정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그리고 씹었을 때 스트레스가 푸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또 흔들어요. 막 TV 시청을 즐겼던 게 아니라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몽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네.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 눈을 보세요. 이게 눈이 즐거운 눈이 아니에요. 맞아요. 희번득해가지고 뭐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계속 주시하는 거죠. 몽이가 그토록 전전긍긍했던 이유. 바로 TV 화면 속 강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 근데 신기하다. 뒤에 브라운관 TV 맞죠? 네. 브라운관 왜 말씀드렸냐면 예전에는 강아지들이 TV 보고 잘 안 짖다가 요즘 많이 짖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TV들은 성능이 좀 떨어져서 강아지들의 눈에 보기에는 TV가 연속적인 화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반짝거리게 보여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요즘 TV는 이제 성능이 좋아지면서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저 TV에는 보통 안 짖고 요즘 TV에 짖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몽이는 옛날 TV에도 진짜 네, 워낙 불안이 많아서. 그럼 왜 짖을까요? TV에 나오는 거 보고. 뭔가 무서워서 아니면 약간 지가 이긴다고 생각을 해서. 무서워서죠. 얘는 뭐 자기가 뭘 이긴다라고 못하는 애. 얘 성격 보면 딱 아시잖아요. 10년을 키우셨는데 얘가 누굴 이기겠어요. 아까 저 들어왔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TV 보면서 짖는 건. 몽이에게는 낯선 사람의 방문이나 화면 속의 개들이나 마찬가지라는데요. 우리 집에 왜 갑자기 침입자가 나타났지? 거기다가 소심하고 흥분도는 높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우선 흥분도가 팡 올라가면서 막 짖어요. 하지만 그 뒤부터 자기 생각을 못해요.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냄새도 안 나고 가서 만나보려도 만날 수도 없고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흥분돼 버리니까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소심한 몽이에게 화면 속의 개들은 공포의 대상. 그런 몽이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짖을 때마다 보호자는 매번 TV를 껐는데요. 거의 못 보셨겠네요? 아니 뭐가 나오다가 꺼버려요. 채널 돌려버려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갔네. 그렇죠. 내가 짖으니까 갔네. 내가 이겼네. 방구석 소심이 몽이. 그래도 밖에선 달랐습니다. 산책 중에는 다른 개들을 보고도 무념무상 슥 지나쳐갔는데요. 그래도 밖에선 예. 조금 더 낫죠. 밖에서는 오히려 좀 더 겁을 내죠.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소심하게 좀 더 소심해진다 해야 되나? 왜 그럴까요? 지 세상이 자기 아니니까. 네, 내용력도 아니고 소심해지니까 더 많이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이러다 이제 좀 과해지면 표현하겠지. 그러니까 산책길에 만난 다른 개들이 너무 무서워 그대로 얼어버렸던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화면 속에 자기 사진을 보고도 무서움에 치를 떨며 짖었습니다. 몽이야, 몽이. 아유, 예쁘네. 자기 보고 짖는 거죠. 진줄도 모르고. 강아지는 원래 자기인 줄 몰라요. 네, 그럼. 자기 네, 자기인 줄 몰라요. 네, 그럼. 자기 네, 자기인 줄 몰라요. 우리 사람은 나인 줄 어떻게 확인하죠? 시각적으로 확인해요. 거울을 보면 이게 난 줄 알아요. 네. 근데 강아지들은 시각적으로 자아인식이 안 돼요. 몽이를 포함한 개들은 눈으로 보고는 자기인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개를 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데요. 괜찮아. 사람은 시각으로 내가 난 줄 알잖아요. 강아지들은 어떻게 할까요? 엉덩이 냄새 맡고. 냄새로 알아요. 자기 오줌 냄새 자기가 알아요. 그런 실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얘네는 되게 신기할 거예요. 야, 어떻게 눈으로 보고 자기인 줄 알아? 냄새를 맡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야, 어떻게 냄새로 자기인 줄 알아? 눈으로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강아지들은 코, 후각이 중요한 건데 TV 봐봤자 모니터에 내 얼굴이 나와봤자 냄새는 안 나잖아요. 내 냄새는 안 나잖아요. 네. 저리 가, 저리 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있어. 얘는 소심하게. 원래- 엄마가 귀여운 예. 것 같아. 저렇게. 원래 소심한 성격도 가지고 성격도 태어났을 수도 가지고 있는데, 있지만.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보여요. 모든 새로운 거, 저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 다 무서워할거든요. 네. 그쵸? 네. 이만한 새끼 강아지가 와도 무서워할걸요? 이만한 새끼 강아지한테도 질 것 같은데? 설쌤 빙고. 인형의 작은 움직임에 바로 후퇴. 지 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건만 움직임과 소리에 놀라 방으로 냅다 주랭랑을 치는데요. 몽아, 이거. 아, 귀여워. 쫄아, 도망가겠다. 그냥 지가 자기 집에서도 길을 못 펴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피하면? 계속 도망가. 아이고, 소심이. 아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건만 일이 겁이 많아서 어떡하나요 우리 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새것공포증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네오포비아라고 해요. 모든 새로운 걸 보면 불안해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몽이가 아마도 안 불안해하는 물체들은 몽이가 어렸을 때 봤던 것들, 네.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것들. 사람은 많이 봤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집에 있던 것들, 비슷하게 생긴 것들 이런 건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새 것들은 다 무서워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오포비아, 즉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몽이. 그로 인해 뉴페이스 새나게 제작진도 제작진이 들고 있는 카메라도 경계 대상. 사회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집 안팎으로 만난 개들 모두 몽이에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10년을 산 거예요, 얘? 그래서 진짜 미안해요. 음. 정말. 내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저도 알고는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그 제 지식이 모자라니까 해줄 수가 없어서 더 미안한 것 같아요. 얘도 힘들 거예요. 맞아요. 몽이도 힘들 거예요. 그런 우리 사람이 그렇게 예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죠? 진짜요. 그래서 한 번 알을 깨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몽이의 소심한 성격 개조 프로젝트 알깨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시작할 건데요. TV 보고 짖는 친구들, 특히 TV에 강아지가 나왔을 때 짖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화면 속 개를 보고 짖는 반려견 때문에 골치인 보호자님들 시선 집중! 사실 TV는 실제로 실체가 없잖아요. 네. 갑자기 요 안에 있던 강아지가 튀어나와서 몽이한테 공격을 한다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홍수법이라고 해서 네. 그냥 TV에 강아지를 계속 나오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짖다가
이거 뭐지? 나한테 안 오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가 아닌 건가라고 한번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볼 거고. 솔루션에 들어가기 전 다리가 약한 몽이를 위해 미끄럼 방지 스프레이를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매분 매초 쉬지 않고 개가 나오는 영상을 틀어준 다음 몽이와 같은 시선의 TV를 설치하면 준비 끝! 플레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역시나 화면에 개가 나오자 평소처럼 짖기 시작하는 몽이. 소리 좀만 더 크게 해주세요. 그냥 기다려볼 거예요. 편하게 기다려보세요. 앉아보죠, 우리. 이번 솔루션은 아주 간단명료. 그냥 기다리기. 자기가 스스로 하다가 인식을 해야 돼요.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뒤에도 가보고 막 해봐야 돼요. 불안장애 치료 중에 가상현실을 체험하듯 그리고 눈 마주쳐주지 마세요. 그냥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몽이를 불안 상황에 노출시키는 건데요. 그냥 관전하면 돼요. 화면 속의 개들이 위험한 존재가 아니란 것을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데 아직은 그저 무서운지 장난감을 물고 떠들며 스트레스를 푸는 몽이. 그렇게 계속 짖다가 도움을 요청하듯 설쌤과 보호자를 쳐다봅니다. 지금도 쳐다보죠. 계속 한 번씩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맞나? 이게 뭔가. 그동안 이 TV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네, 뒤를 못 보니까. 뒤를 못 보잖아요. 반려견이 냄새를 맡고 뒤를 볼 수 있게 TV를 위가 아닌 아래에 두는 것이 이번 교육의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보다 높게 있어요. 평형한 위치가 아니고 높게 있다는 건 강아지들한테 공격. 약간 공격적일 수 있어요. 네. 저보다 크게 그렇죠, 느껴질 네.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려본 거고 뒤에도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몽아, 화면에 개들 아무것도 아니야. 무서워서 포기하지 말고 다가가고 또 다가가 보자고. 여전히 또 짖나 했더니 짖지 않고 한 바퀴 빙그르르 도는 몽이. 심지어 TV를 따라 걸으며 뒤를 살짝 보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짖는 강도가요? 네, 짖는 강도도 줄어들고요. 내가 되게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구나를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네. 화면 속 개들의 움직임이 클 때는 거의 관성적으로 몽이의 짖음이 계속 되지만 화면에 코를 대보는 몽이. 아니 귀여워.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가서 냄새 맡는 게 난 너무 귀여워. 바보 같으면서 귀여운데 그걸 해봐야 돼요. 게다가 이번엔 적극적으로 화면 뒤로 가봅니다. 뒤에 보죠, 뒤에 보죠. 뒤에 가서 이렇게 눈으로 흘끼흘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제 조금 더 아까보다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성적인 게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극복했나 생각하던 그때 또 일어서서 화면 속 개에게 가는 몽이. 아이고, 오늘 하루 안에 스스로 깨우치기엔 역부족인 건가요? 그런데 짖지 않고 돌아섭니다. 그동안 반복 교육 효과가 나타났는지 슝 지나쳐 뒤에 가서 보더니 그대로 착석. 야, 1시간도 안 돼서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온 몽이. 정말 대견하네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거든. 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안 되고 내가 짖어봤자 없어지지도 않고 이건 진짜가 아니고 이거를 자기 스스로 배우는 거를 좀 바랬어요. 굳이 이제 짖을 필요가 없다라고. 네네. 짖어도 소용도 없고. 근데 계속 냄새 맡아봤더니 똑같은 냄새, 강아지 냄새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바닥도 보고 뒤로도 갔는데 없어요. 막 숨어서 어디로 숨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거를 더 반복적으로 많이 인식을 좀 해봐야 돼요. 수고했다 몽이야. 잠시 푹 쉬어. 그런데 이 교육법이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닌데요. 홍수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트라우마입니다. 만약에 물을 싫어하고 수영을 못하는 강아지나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깊은 물에 풍덩 빠뜨려 버리면 어떨까요? 잘 할까요? 오히려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더 물을 싫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홍수법을 써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지 안 생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몽이와 도윤이가 함께 잘 지냈으면 했건만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강아지랑 어린 아이랑 같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많죠. 어떤 거 있으세요? 첫째는 몽이가 아기를 싫어해요. 아이고 싫어하다 뿐이게요. 도윤이가 울기 시작하면 따라짖는 건 기본. 사사건건 방해 공작을 펼쳤던 몽이. 아기를 낳은 보호자 품에 달려들어 혹여나 무는 건 아닌지 정말 시겁했는데요. 아줌마 무서워. 걱정되는 마음에 할머니는 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뭐가 줘. 야. 뭐가 줘. 야. 모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까지 벌어졌는데요. 몽이. 질투도 심해. 진짜 이제 아기 안 하면 몽이가 파고들어요. 이게 처음에 사람 아기를 데리고 오면 원래 강아지 있던 집에서 한 번씩 겪고 지나가는 문제들이에요. 실제로도 우리가 첫째가 있고 만약에 도윤이가 좀 커서 둘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약간 이 유아교육에선 이런 얘기도 쓰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걸 본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이 몽이 같은 성격은 아직까지는 도윤이가 내 사랑을 뺏어가는 네. 굴러 들어온 돌, 맞아요. 어떻게 그럴 보면 것 같아요. 경쟁자, 침입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 가족이라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점점 적응을 해나가고 보호자님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몽이가 도윤이를 더 빨리 좋아하고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느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예. 도윤이를 향한 몽이의 이상 행동은 단순히 짖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야야 옷에 빵꾸 났다. 옷에 빵꾸 났다. 보호자가 아기를 안지 못하도록 옷을 잡아당기기까지. 몽아 아야 보호자에게 달려들다 심지어 마운팅까지. 한번 시작되면 멈출 줄 모르는 몽이. 야야 대체 왜 이러는 거죠? 뭔지 알겠어. 진짜 이날 하루 종일 하려고 해서 그날 맞아. 왜 그럴까요? 왜 할까요? 할머니가 내린 결론은 바로 우리 엄마가 있을 때 하려고 하면 엄마가 계속 변태라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행동인데 우리가 보기에 민망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거를 성적 행동 아니면 서열과 관련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운팅을 하는 이유 중에 이 두 개의 확률이 가장 낮아요. 사람한테 할 때는 주로 스트레스나 불안 아니면 관심 끌기. 도윤이에게 치우친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떼쟁이가 됐던 건데요. 그래도 보호자가 자신을 봐주지 않자 마운팅까지 했던 몽이.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 그리고 이게 싫다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시작하려고 하는 동시에 안 된다고 밀어내야 돼요. 나는 한두 번 저한테 그랬거든요. 하려고 하는 거. 제가 밀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죠. 내한테 안 하는구나. 그래서 나 왜, 이게 해도 보는 눈이 있어서 이 젊은 그것만 보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한테 한두 번 하다가 안 하네? 이렇게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받아주고 밀어내라니까 내한테 네, 안 맞아요. 하더라. 그렇죠. 그렇구나. 할머니는 안 되는 사람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한 거죠. 야단법석 난리통에 할머님이 좀 세게 말하긴 했지만 하지마. 할머님의 불호령에 눈치를 보며 짖음을 멈췄던 몽이. 그러니까 너무 내 말은 참 잘 들어요. 그렇죠. 너무 터프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머님의 단호함을 조금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들어져 줬기 때문이에요. 보호자가 무엇을 들어줬다는 걸까요? 나를 안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하, 설쌤 말이 맞네요. 맞아. 봐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봐봐요. 몽이가 도윤이를 안고 있는 엄마한테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나를 안아주세요도 아니에요. 걔 내려놓고 빨리 나 안아.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죠. 아, 걔 뭔데 빨리 나를 안아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들어줬어요. 안아주시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짖으니까 안아주는. 그렇죠. 아, 이거 통하네. 내가 얘기하는 걸 엄마가 들어주네. 이게 들어줄 게 있고 안 들어줄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몽이에겐 한없이 관대했던 보호자. 다 몽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몽이가 10년 동안 거의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 견생 반 살았으니까 예전에 15년이라고 했지만 이제 20년이에요. 나머지 반은 조금 더 그래도 뭔가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돼요. 네. 동생 도윤이가 울면 따라오는 심술쟁이 형 몽이. 따라 우는 걸로도 모자라. 봐달라 안아달라 보채는 도로 한 살이 되어버린, 그러기엔 너무나 크고 뚱뚱한 몽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도. 이제 올바른 사랑을 알려줘야겠죠? 우선 몽이의 간단한 기본교육 점검부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을 내 멋대로 살아온 몽이에게 자리를 지정해주고 설술에 인어 전매 특허 기다려를 연습시켰는데요. 오, 야, 이 녀석 예감 좋은데요? 때마침 밥 달라고 울기 시작하는 도윤이. 보통 울면 도윤이 안아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럴 때 막 이제 짖으면서 얘가 불안해하고 몽이가 막 짖고 그러면 네. 도윤이 아는 상태에서 밀어내세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네. 네. 역시나 아기가 울고 보호자가 다가오자 짖기 시작하는 몽이. 하나, 둘. 우선 짖는 몽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도윤이 먼저 챙겨주세요. 네. 안 돼. 그리고 몽이는 지정 자리로 이동. 네. 오케이. 기다려. 앉아. 기다려. 네. 그리고 도윤이 충분히 봐주세요. 기다려. 네. 좋아요. 일단 지금 자 우유를 이거 우유를 타야지. 잠시만. 알겠어. 미안. 금세 도윤이 울음이 다시 터지고 몽이도 이에 질세라 따라 짖습니다. 아, 이게 쉽지 않네요. 안 돼. 설술에 인해 단 한마디에 짖음을 뚝 그친 몽이. 그랬어. 그 뒤로도 꾹 참는데요. 야, 기특하네요. 잘했어. 보통 이러면 계속 짖어요? 네. 보통 이 상황에서 계속 짖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보호자님이 충분히 자기 자리에 놓고 기다려. 그리고 이런 거 먹이면서도 잘했어 하면서 하나씩 던져주시면 돼요. 잘했어. 얘 이 자리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짖으면 아까처럼 우리 여기로 보내고 바로 할 거예요. 교육할 거예요. 네. 네. 안 돼. 일어나서 여기로 보내세요. 밀고 나가. 안 돼. 밀고 가. 아니야. 앉아. 기다려. 좋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려. 이게 너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면 몽이가 헷갈려요. 하는 분이 딱 얘기해야 돼요. 네가 좀 똑똑하게 네. 해봐봐. 잘하세요. 보호자 품에 안긴 채 울음보가 터진 도윤이. 이럴 때마다 몽이는 보호자를 따라다니며 애걸복걸 짖고 또 짖었는데요. 기다려만 해도 자기가 없어요. 기다려. 과연 우는 도윤이를 보는 몽이의 반응은요? 언빌리버블. 몽이가 병풍처럼 조용히 기다립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편하게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다 얘기를 해줬어요. 꾹 참고 기다리는 의젓한 몽이 때문에 오로지 도윤이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데요. 방금 되게 잘하신 거예요. 방금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칭찬해 줄 수 있으면 네. 손이 3개, 4개가 있어야겠다. 엄마는 진짜. 잘했어. 방금 진짜 잘하셨어요.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이런 거. 자기가 편안할 때 하는 모습이에요. 잘했어. 미안. 이제껏 생떼를 부리며 보호자의 사랑을 갈구했다면 이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몽이. 이런 기특한 모습에 사랑을 아낄 필요는 없겠죠? 이게 이 연습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간식 주는 시간은 점점 벌리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목표는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 살도 빼야 되니까. 네. 줄 때 큰 거 줘도 돼요? 안 돼요? 에이.
작은 거 차라리 3개 주세요. 정말로 똑똑하면 어느 정도까지 될 거냐면 이게 계속 쌓이면 아기가 울면 몽이가 여기 올라가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몽아, 아기가 생겼다고 너를 향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알았지? 사랑하는 아기와 반려견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새나개의 꿀팁 지금 알려드려요. 우리 집 반려견이 아기와 잘 지내길 바라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 반려견에게 아기 소개하는 법. 최근엔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다 오잖아요. 이때부터 반려견에게 아기를 소개해야 합니다. 아기의 채취가 묻은 용품을 반려견에게 미리 맞게 해주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안 돼요. 아직은 아기와 반려견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집에 온 첫날은 아기를 방에 두고 강아지를 충분히 이뻐해 주세요. 옳지. 첫 일주일 정도는 강아지와 아기는 멀리서만 보게 하고 이런 적응 시간을 거친 후에 직접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이때 보호자가 꼭 사이에 있어주세요. 반려견이 아기를 질투하는 이유, 보호자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반려견은 전혀 봐주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반려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놀아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반려견이 아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도 절대 혼내지 마세요. 오히려 아이의 냄새와 혼난 감정을 연결시켜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이비 게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아기와 반려견 모두에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기와 반려견 둘만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아기와 반려견과 함께 행복하세요. 알았어. 우유 줄게. 어휴. 며칠 후 새나개에 도착한 몽이 소식. TV 화면에 강아지가 나와도 몽이는 불안해하거나 짖지 않네요. 이제야 마음 놓고 온 가족이 몽이와 함께 새나개를 볼 수 있다네요. 그리고 도윤이가 울어도 꾹 참고 잘 기다린답니다. 굿. 몽아, 도윤이와도 사이좋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알았다.